나나 씨는 유명한 여배우, 가수 출신 여배우인데 누가 나나 씨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주장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 30대 한 남성은 구리시에 있는 나나 씨의 자택으로 사다리까지 얹어 놓으면서 침입을 했습니다. 어머. 근데 집에 들어갔다가 나나 씨의 어머니랑 마주치자 목을 조른 거죠. 어머. 방에 있던 나나 씨가 나오다가 그걸 보고 이 강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 자, 그리고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이 흉기에 턱 부위를 다쳤다는 거죠. 이 남성은 결국 검거돼 구속 송치됐는데 그 후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게 바로 내가 오히려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거 뉴스파이트에서 다뤄들었던 사건인데,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뭐라고 재판장님 앞에서 이 강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네, 오늘 이 남성에 대해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검찰은 이 공소사실로 이 남성은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즉 강도 상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공소사실로 진술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피고인의 변호인은요. 네. 이 피고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고 절도만 하려 했을 뿐이지 강치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강치라는 거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나나 모녀로부터 구타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검찰은 저 강도, 즉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피고인 측, 저 강도 측의 변호인은 흉기를 든 적도 없고 오히려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 박성배 변호사님 주장이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이 남성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고 흉기는 나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했고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서 빈집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절도 의사만 존재하던 상황이라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네. 나나 어머니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깨를 잡은 것이다. 애초에 강도 성립을 위한 폭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고, 나나가 갑자기 뛰어나와 흉기를 휘둘렀고 내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폭행한 준강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아하. 나아가서 변호인이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다.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달라고 주장했는데 강도 상해죄 성립을 위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살다 강도 짓을 벌인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서 큰 소리 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게다가 최근에도요. 이 30대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에서도 이제 나나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맞아요. 그리고 경찰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면서 불송치 결정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법정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재판에서도 판사가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래요?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아하. 굉장히 염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재판부는 나나 씨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 3월 10일에 법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요, 뭐, 한 명, 뭐, 10명, 9명의 뭐 범인 놓쳐도 한 명의 뭐 억울한 사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혹시, 근데 오해는 마세요. 이 강도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의 소원 들어준 차원에서 그때 흉기의 지문 감정을 재판장님이 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허락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흉기에 있는 지문이 누구의 지문인가에 따라서 공격자와 방어자가 달리 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재판부가 왜 굳이 지문 감정이 필요한지 재차 성명을 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무조건 강도 의사를 가지고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다 공격해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절도 의사로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이 발각되고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도 준강도죄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맨손으로 강도를 제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해당 강도가 나나 씨를 역고소한 상황입니다. 이 경위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분명히 나나 씨가 피해자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일반적인 피해도 아니고 강도의 피해입니다.
집에 모친과 있는 상황에서 강도가 침입을 해서 이걸 어렵게 나나 씨가 제압을 했고 예. 결국에는 경찰에 이제 붙잡혀서 이 강도의 경우에는 유치장에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나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나 씨가 오히려 나를 과잉 제압했다. 예. 그래서 내 턱이 조금 다쳤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인미수로 지금 고소를 예.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까지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 강도는 주장을 하고 예.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경찰이 출동해서 판단을 했을 때에도 이거는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실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나나 씨가 이걸 강도를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행위였다라고 법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나나 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강도에 대해서만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네. 난데없이 이런 역고소 상황이 좀 불거지다 보니까 나나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황당할 것 같고 예. 당황스러울 것 같고 수사기관도 명백하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된 부분을 과연 나중에 이것이 뒤집어질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당초의 진술과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나 씨가 금전을 대가로 뭐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대로 지금 유치장에 감금이 돼 있는데 같은 유치장에 있었던 사람의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역고소에는 좀 다분히 저희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겸 배우 나나 씨는 자택에 침입해서 강도 행각을 벌여서 구속된 남성이 나나 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한 예. 가운데 이 남성이 유치장에서부터 나나 씨에게 보상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한 방송에서는 나나 씨 자택에 침입해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와 함께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던 제보자를 직접 만나 네.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유치장에서 제보자에게 네. 베란다로 진입을 하니까 앞에 있던 나나 씨 모친이 한 명 있었다. 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나나 씨가 나오더니 방에서 나나가 나와서 그 흉기로 공격을 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기를 원래는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좀 바뀐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이 분명히 흉기를 들고 강도가 집에 침입을 했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유치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건 나는 그냥 헤드폰 끼고 집에 아무런 뭐 흉기나 이런 거 위험한 물건 예. 들고 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경찰에 진술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유치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걸 떨어뜨렸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기를 가지고 갔다가 이걸 떨어뜨렸고, 근데 나나 씨가 갑자기 난데없이 와서 나를 이제 공격했다라는 취지인데 이 제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강도 입장에서도 본인이 살인미수로 나나 씨를 고소한들 큰 실익이 없다라는 그 느낌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연예인이고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이렇게 고소를 하고 살인미수다 뭐다 좀 시끄럽게 하면 그래도 나 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실제로 이렇게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나나 씨 측에 제공을 했다라는 네.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자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나나 씨 측인 것 같은데 나나 씨 측은 선처 없다라는 취지로 어쨌든 뭐 합의금이나 이런 거 받을 계획 없다라고 밝히고 네.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가해를 한 이 강도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뭐 이런 계좌번호라든지 네네. 연락처 제공을 하면서 나는 좀 위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해당 고소인의 고소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 의문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나 씨가 역고소 이후에 바로 SNS로 심경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나나 씨는 SNS를 통해서 이 강도에게 역고소당한 심정을 밝혔는데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건 꽤 됐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겨내고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자신을 다스리겠다라면서 팬분들을 다독였는데요. 네. 나나 씨의 소속사 측은 이렇게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걸고 넘어지고 이를 악용하려는 2차 피해 사실에 대해서 네. 매우 불쾌하다. 이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나나 씨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가수 출신이자 또 배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황당한 제목은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기나 말입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 씨의 집에 강도가 침입했다 그랬는데 나나 씨가 이를 제압하고 경찰에 뭐 인계까지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분이 나나 씨가 예, 됐죠. 그렇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와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까요? 나나 씨의 자택에 침입해서 강도 행각을 벌인 그 30대 남성이 네. 최근에 네. 나나 씨를 살인 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아니 사실 안진용 기자님,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 최초 보도할 때 제가 쓸데없는 궁금증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족을 달면서 그때 뭐라고 여쭤봤냐면 혹시 이 인간이, 이 몹쓸 인간이 나나 씨하고 어머님한테 내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나 피해 당했어. 나 고소할 거야 당신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진짜 돼서 현실이. 자, 그럼 이 남성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 30대 남성은 일단 나나 씨 집에 침입을 했는데 나나 씨의 어머니를 만난 후에 여기서 곧바로 상해를 입힙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나나 씨가 나와서 이 남성에게 달려들었고 제압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남성은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아하. 자, 한편 이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은 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했는데 지금은 말에 번복을 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건데 네.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나나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목을 졸랐고 비명을 들고 나온 나나 씨와도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하. 그러니까요. 이 30대 강도라는 인간 지금 뭐하는 인간이.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이 인간이 지금 나나 씨하고 나나 씨 어머니를 상대로 한 게 고소한 내용이 혐의가 살인 미수 특수상해 혐의. 뭐가 살인 미수 혐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을 제압하는 게 도를 넘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어떤 위압감을 느꼈다는 걸 이 죄명에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에서는 1차적으로 당연하지만 정당방위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도 법적으로는 요건이 있는데 부당한 침해가 현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한 반격이 상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에 대해서 위해를 끼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여야지 그걸 훨씬 초과하는 이 위력을 행사하면 그거는 또 별도로 처벌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아마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나 씨의 경우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네. 혹시 지금 황당하긴 한데 최지봉 교수님, 나나 씨가 이제 이 소식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머 나를 고소했다고요? 입장 같은 거 추가로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나나 씨 측에서는요, 이 남성이 나이가 좀 어리나 봐요. 그걸 고래에 선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아. 본인 또 연예인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남성이 역고소를 했잖아요. 이 사실을 발견한 뒤로는 합의 불가 원칙을 세웠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나나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는 별개로 네. 남성을 상대로 무고, 고소 등의 가용한 법적 조치를 동원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나나 씨 측의 입장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네.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네.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아.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네. 피해자가 유명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지난 15일 새벽 6시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30대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들어간 남성 A 씨는 흉기로 나나 씨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나나 씨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맨손으로 제압했고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나 씨는 특공무술 공인 4단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나나 씨와 어머니가 다쳤고 A 씨 역시 턱에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위협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 행위라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상당히 좁지만 흉기에 맞서 맨손으로 방어했고 범인에게 가한 상해도 크지 않은 만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 행위로 더 나아간 게 아니라 방어 행위, 그러니까 현상을 고정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정당방위에 들어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수강도 상해 혐의가 적용된 A씨는 구속된 후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새벽, 경찰차 2대가 출동하더니 곧이어 구급차도 나타납니다. 상황이 심각한 듯 경찰차와 소방차가 추가로 등장합니다. 주집 개도 세 마리 있어요. 그래도 뭐 다른 데서 한 새벽 10시 그런가 전화가 왔는데 개가 엄청 짖은 거예요.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나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은 침입한 A씨를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나의 소속사에 따르면 나나와 어머니도 심각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해당 동네에는 트와이스 모모, 배우 한소희 등 유명 연예인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